부모 독서 모임 페스티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몰이 독서법 본격적 토론을 하고, 오늘 3명의 이 공부몰이 독서법의 사실은 열매죠. 실한 열매들인 우리 비니하니와 진혁이라고 하는, 염진혁이라고 하는 학생이 멀리서 왔습니다. 동백에서 이렇게 와서 어제 발표를 위해서 PPT를 목사님이 7번 갈아엎었습니다. 너 엄청 성장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3명의 짧은 이 책을 읽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에게는 굉장히 비전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분이 와주셨어요. 광주 풍암동에서 광주의 강남 대치동이라고 할 수 있는 풍암동 지역에서 20년 동안 독서 멘토로 아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신 우리 최영래 원장님이 직접 올해 이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와서 좀 메시지를 줘도 괜찮겠냐, 저희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해서 광주에서 여기를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영래 원장님의 미니 특강 시간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삼겹살에서 한우 불고기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자리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곳에 가셔서 만찬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애프터 또 저희 가정이랑 또 애프터 원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요청하셔서 오늘 그렇게 하루 완전히 온전히 휴가 같은 날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빙고 게임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5번을 준비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뽑아서 제가 준비한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리액션 좀 해주세요. 1번 하는데 아무도 조용히 하고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서 번호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두 번째 16번 좋아요. 세 번째 31번 유력한 후보. 자, 네 번째 번호 놓치면 안 됩니다. 46번. 라인이 잡히시면 빙고 이렇게 손을 외쳐주시길 바래요. 손을 들고. 됐어? 벌써? 네. 영상 의식하는구나. 자, 두 번째 2번. 어머니 뭐 하세요 지금? 자, 다음 17번. 오, 좋아. 엄청난 성취감. 자, 그 다음 번호 32번. 다음 번호 49번. 됐어요? 빙고. 네. 드디어 첫 번째 빙고 책을 사수하신 우리 귀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책을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 되셨기 때문에 5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책은 또 아시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선배님은, 여기 호칭은 선배님으로 할게요. 선배님은 편안하게 누리시면 돼요. 방금 전에 몇 번까지 했죠? 49번. 그 다음 64번. 다음 번호 6번. 한 줄 빙고가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번호 21번. 다음 번호 36번. 빙고 주인공 누구야? 자, 선생님 영상. 빙고. 자, 먼저 뽑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와, 역시 우리 김범주 학생처럼 되고 싶은 우리 친구가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 번호 이어가겠습니다. 67번. 빙고? 네, 빙고. 축하합니다. 우리 이제 책은 정해진 책이라 이 책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네, 사실 박정진 어머니 가정에 이 책 선물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제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아, 맞아요.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우리 예찬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책을 준비했어요. 다음 번호 23번. 예.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되셨어요? 아, 네, 동시에. 저기 됐어요? 됐어요? 막판에 막 저기 되네요. 자, 그러면 네 분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받았고 저기도 가정이 받았고, 네, 어머님 일단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명 원장님. 양보요?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독서 멘토세요. 다음번에 번호는 자, 이번에 되셔야 돼요. 지금 막 몰릴 것 같아요. 53번. 됐어? 빙고? 빙고 됐어요? 오! 축하합니다. 자, 역시 온 보람이 있네. 네, 피곤함을 이기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책을 사서 하라 빙고 게임은 이렇게 이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책이 이제 예전에 작가가 10시간 정도의 연습을 안 좋아지고 사실 필테이크에 눈보다 손이 더 깊게 있는다라는 필사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도 베이커리는 있지 않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와서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일단은 좋은 말씀하시고 하려고 너무 좋았어요. 되게 멀리 있었지만 이건 인천시에서 이분 저자님이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었는데 책이라고 다 활자를 아이들이 차분히 읽어내지를 못한 그 시간조차 그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니까 저희 큰아이 보면 눈이 가만히 그 시간에 머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책을 읽자 하는데 그 책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 증상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일도 몰랐던 사람이 책을 일도 몰랐던 사람인데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지금 2년 동안 원수로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보니까 정독을 하다 말하는 속도를 읽거나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휘 자체도 되게 어려워서 코스모스에 나온 어휘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준별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2학년이잖아요. 네. 2학년 아이가 정말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영역별 독서를 지금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영역별 그게 독서. 네. 근데 여자애들은 문학만 좋아해요. 그래서 비문학적인 부분이 지금부터 들어가요. 바로 진단해 볼게요. 주로 중학교 저학년 고향식들의 나에게 사춘기란 없다라고 하면서 멋지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신규환 학생 오늘 번개적 베스트 발표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신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사교육이 이야기책만도 못하다는 그런 내용을 봐서 왜 사교육은 이야기책만도 못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저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교육의 특징을 보면 그리고 사교육과 독서교육의 특징을 대조해서 보면은 왜 사교육보다 이야기책을 읽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사교육의 특징은 가르치면 알게 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교육입니다. 결국 자기주도는 할 수 없는 교육인데요. 그러면 이 MSG를 조금 쳐서 표현을 해보자면 교과 내용을 설명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전혀 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듣는 교육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10분 동안 자기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해설을 해주니까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제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고, 그리고 독서 교육의 특징이 있는데요. 독서 교육은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나 이해하는 능력이나 사고력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데 너무 장점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독서만 하면은 기초 지식은 언제 쌓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 독서를 일단 기초 지식이라는 게 뭐 영어나 수학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영어나 수학도 글로 돼 있습니다, 설명은.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기초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독서 능력이 기초 지식의 기초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능력, 기초 지식이 있다면 영어나 수학 같은 건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상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사교육과 독서 교육은 듣기와 읽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듣기와 읽기 중에 상식적으로는 읽기가 훨씬 효과적인데요. 왜냐하면 듣기는 수동적이고 읽기는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아까 독서 나눔을 하실 때 저는 들으려는 의지가 없어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글로 써놓으셨다면 저는 제가 읽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로 어디에 가다 보면,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안내방송은 우리가 들으려는 의지가 없어도 들리지만 텍스트 같은 거는 우리가 읽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읽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을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는 읽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이야기책 읽기와 최상급 사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아기 호랑이와 힘센 개미라고 비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야기책은 아직 책 중에서는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성장할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호랑이라고 표현하고 사교육을 개미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 아기 수준인 이야기책일지라도 힘센 개미, 최상급 사교육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 이야기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읽기가 듣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머리 하면 대부분 시험 성적에 연관을 많이 지으시는데요.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험을 위해서도 읽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다 수학 문제라고 다 수로 돼 있지 않잖아요. 서술한 거를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내용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 읽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기초 지식의 기초 지식이 언어 능력과 읽기 능력이라는 거고, 그리고 암기를 만약에 할 때도 듣기로 만약에 암기를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도 듣기보다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억력 피라미드 그리고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수동적으로 학습했을 때는 50% 미만, 원래 했던 거에 50% 미만만 기억이 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50% 이상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보다는 읽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독서 교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장점이 많지만 이걸 잘못 가져가면 위험한데, 부모님들이 본능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싶고, 그리고 자녀가 똑똑해지는 것을 바라셔서
그런 욕심 때문에 지식도서, 어려운 지식도서를 지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은 흥미를 잃게 되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재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식은 재미 다음에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으면 독서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독서력을 키워줌으로써 많이 독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휘 능력이 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휘 능력이 높아지니까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이해를 잘 하게 되니까 사고력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건데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지식으로 연결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독서마당이라는 걸 형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독서를 하게 해주는 거라서 저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처음에 약간 어려운 도서들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접하기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려 했지만 아이의 아무것도 못 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여담으로 책 편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 책 편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칙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의 지식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지식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얼마 전에 저는 금융도서만 꽂혀서 금융도서만 읽었거든요. 근데 금융도서를 읽고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회사들이 기술 쪽을 발전시키고 있어서 IT 그리고 요즘 환경이 문제가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됐고, 그리고 환경을 알려면 과학 쪽도 건드려야 됐고, 기업의 CEO가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도 알아야 됐고, 이렇게 여러 주제로 뻗어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책 편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공부를 잘하는 머리, 즉 공부머리는 읽고 이해하는 머리입니다. 그럼 이 읽고 이해하는 머리를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교육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듣기식 사교육을 하려면, 해서 더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나타내려면 먼저 베이스가 이야기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또는 이야기책이 아니어도 되지만 독서하는 경험이 별로 없다면 이야기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다른 더 좋은 걸 주려고 지식도서나 그런 수준 높은 도서를 준다기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읽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맨 뒤에 2주에 한 권씩 10개월만 읽어도 중3 언어 능력이 고3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중3에서 고3으로 수준으로 가려면 학교육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독서 것도 매일에서 3년인데 독서로는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2주에 한 권씩만 읽어도 10개월 만에 3학년의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책이나 책들을, 그러니까 도서 교육을 통해서 여기 있으신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공부머리를 장착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강의했거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최승필 씨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본인의 삶에서 경험해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사실은 강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요. 아까 말씀한 여담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식 독서가 전혀 문제가 되냐. 아까 규환이 같은 경우가 그 IT부터 시작해서 자기개발, 심리까지, 마케팅까지 두루두루 지금 책을 엄청나게 읽어내면서 아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수준에 맞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재미, 호기심이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규환이가 원래 말 못하는 아이였어요. 말 잘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근데 저 언어력, 어휘력, 독해력이 있다 보니, 문해력이 있다 보니까 스피치도 좋아져요. 근데 스피치도 이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말하는 기회들을
저는 초경차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기 그렇게 했더니 저렇게 뇌가 시냅스가 미엘린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진주 중에서 제일 값진 보석은 흑진주거든요. 오늘 흑진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던 우리 그 주인공인데요. 일진에서 진정한 하나의 보배가 된 우리 호는 일진입니다. 일진염진혁 우리 학생을 초대하겠습니다. 다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다가 그 내용을 얘기하면 이제 48시간을 써야 돼서 좀 타이트하게 줄여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니는 학원의 개수는 늘어지만 무등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공부머리 독서법 책에 나온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초등 저학년 때는 90점 이상의 우등생이 50대 50 절반이 넘는데 갈수록 줄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기주도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초대해주신 저희 멘토님께 인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우등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자기주도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계기가 생길지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저랑 다른 친구들이다 보니까 관찰하게 되는데, 관찰하면서 어떤 이유를 알아냈냐. 사교육의 효과가 없어졌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제 친구들도 다 학원에 다니지만 책에도 나와요. 사교육의 효과는 초등 저학년 때 가장 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다가 중등 3학년시가 되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는 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제가 이번 기말고사가 평균 4점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 6등급이 전체 등급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있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5, 6등급을 받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신이 138점에 사실 시험 점수라고는 50점을 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저 독서와 글쓰기만으로 제가 4점대를 받았고 중상위권에 포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교육 효과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학원 강사가 말하는 내용을 듣기만 한다. 왜 듣기만 하느냐? 학생들을 수업하는, 저는 학원도 다녀봐서 알아요. 학원은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책상에 학생들을 일렬로 앉혀놓고 선생님이 칠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식을 쓰고 이 공식만 사용해라, 답은 하나다 하면서 알려주기만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여기 두 번째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멍을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는 점점 오르고 강사료는 비싸지는데 오히려 돈을 들이는 것에 비해 점수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마찰도 잦아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수업을 들었기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 결국 남 탓을 하게 돼요. 부모 탓, 학원 탓, 선생 탓. 그렇게 탓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 점수는 점점 내려가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사교육 효과가 없어진 이유는 교과서의 난이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책을 읽지 않을 때도 사실 중학교 교과서만 살짝 읽어봐도 4, 50점대 나와서 전 아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저보다 아래 등급인 친구들을 보면 학원은 다니는데 교과서를 읽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마찰이 일어나고 학원 숙제들을 전부 선생님들이 압수해 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교무실에 가요. 수업이 끝나고 가서 선생님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싸우고 있느냐? 나 학원 숙제를 해야 돼서 안 해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숙제를 해야 돼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착하게 얘기 안 하죠. 가서 짜증을 내죠. 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서 막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 이러면서 책임까지 지게 하는데, 그래서 교과서의 난이도가 달라져서 학생들의 사교육 효과가 없어졌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5개. 그 적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독서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안 한다 그래요. 저는 그냥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파번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평균 4점대가 나오니까 다들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공부도 안 하는 점수가 높냐? 제가 그 개인 과외에 대치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랑 점수대가 똑같아요. 심지어 그 친구는 저보다 국어랑 영어 점수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완전 놀라서 넌 뭘 하는데 그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점수가 높냐? 문해력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학교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고 대화를 좋아해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국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에서 놀다가 공부를 하는 친구한테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는데 국어 공부예요. 공부하는데 외부 지문에 있는 한자 단어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숙제를 하는 친구길래 그 단어가 뭔지 모르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라. 뜻이 3개인데 그 중에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높은 게 뭐냐면 사실 책의 내용 그 지문을 보다 보면 대충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심지어 일반고에 저희 동백고등학교가 이게 명문고는 아니지만 저희 경기도 내에서 학생들 평균 점수를 경기도 평균 점수를 저희 학교 평균 점수로 내요. 그 정도로 이제 경기도 안에 용인시 안에 고등학교 중에서는 가장 거의 높은 등급의 고등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문해력이 부족해서 고작 한자 단어, 2글자 한자 단어 뜻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교육의 효과가 없어진 이유가 성적 하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만으로 성적이 하락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능력뿐 아니라 멘탈과 공부 요령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 숙제를 합니다. 성적표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받고 정시로 간다 그래요. 수능을 본다는 얘기죠. 사실 수시와 내신 점수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목표는 좋은 대학교인데 자기 내신 점수가 고1인데 이러네? 그럼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냥 수능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 제가 읽은 책이고 제가 밑줄 그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은 전에는 겪은 적이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압박감, 회의감, 어려움, 차별.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시 읽어보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는 시험을 못 봐도 선생님들이 아기들 돌보듯이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해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1학기 성적을 받자마자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학원을 12개를 다니는 애가 개인 과외 4개를 더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해지고요. 경쟁에 대한 회의감. 자기가 중학교 때 놀던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본인이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자체의 어려움. 왜냐? 교과서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문해력이 없으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우등생을 특혜를 줍니다. 막 수행평가를 보는데도 점수가 높아요. 발표가 엉망인데도.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등생이 아니다? 그럼 정말 칼같이 점수를 깎아요. 제가 이제 칼같이 점수 깎인 쪽에 속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차별한다. 선생님들은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성적이 낮은 줄 알았는데 제가 성적이 높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랐어요. 점수 사인을 받으러 와요. 학생들 한 명씩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 점수를 보고 선생님들이 놀라서 너 뭐 어디 베꼈냐, 뭐 컨닝을 했냐 이런 식으로 저를 취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 머리에 있는 걸로 공부를 해서 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최승필 작가님께서 그 세마시 강연을 하시면서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저 목사님한테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 언어 수준은 점점 올라가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중1 때 올라가고 고1 때 높이 올라가죠. 근데 학생 언어 능력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정도에서 쭉 똑같이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최승필 작가님이 강연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3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독서시키는 걸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 사실 학생 언어 능력은 초6, 중1 수준이 아니고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모두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격히 동감합니다. 고작 쉬운
한자 단어, 마을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마을 무슨 뜻인지 무슨 그 머리로 이미지네이션이 되니까 머리로 마을이 오진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언어 능력이 사실 3, 4학년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수능을 보니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들 다들 아시죠? 자, 위에 등장 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독서가 있는데 엉뚱한 사교육에서 답을 찾으니 문제 해결될 리 없다. 학생에게 언어 능력은 운동선수의 근력과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근력이자 근육이죠. 학생에게 언어 능력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언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나오죠. 개천에서 났던 용들이 대부분 독서광이었던 걸 잊지 마세요. 워렌 버핏은 나이가 정말 많은데도 하루에 500페이지의 책을 읽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독서 휴가를 가요. 한 달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고 돈을 계속 벌고 사업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요. 그저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는 현재까지도 달에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CEO들은 독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용훈이도 책을 많이 읽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저보다 책 많이 읽어요. 진짜로 저보다 책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나는 용이 될 수 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용훈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 학창 시절이에요.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웠는데 제가 그 아이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진을 거의 지웠는데 남은 거 있더라고요. 졸업식 때 찍은 건데 이게 학교 화장실이죠. 저희 친구들은 학교 화장실에서 흡연을 즐기고 저기 제가 잘 가려놨지만 저기 저 파우치 안에 담배가 한 4갑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도 여기 오셔서 직접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이놈 학교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막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막 교무실 가면 맨날 가서 서 있고 쌤이랑 막 얘기하고 있고 그랬던 일진이었던 제가 자기주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5가지가 제가 바뀌게 된 계기, 자기주도를 하게 된 요소들 중에 몇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 전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를 챙겨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성적이 좀 낮았기 때문에 무시받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제가 맞는 말을 해도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부리시면서 아 이건 내가 맞다. 사실 정답은 없거든. 정답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아니면 다른 건 답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시죠. 그리고 제가 책을 더럽힌 독서를 해요. 저기 어머니가 갖고 오신 게 제가 읽던 책이거든요. 제가 책의 밑줄을 긋고 직접 질문도 해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직접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책 더럽힌 독서가 중요하다. 자기주도를 하려면 꾸준한 글쓰기, 초격차 멘토링을 통해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되게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강연하러 송도까지 올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 네,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실행력. 제가 없었던 게 실행력이었어요. 항상 말로만 했거든요. 말로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거야. 말로만 했는데 실행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점점 제 목표와 제 꿈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멘토의 존재. 사실 제가 그 목사님께서 카톡방에 나눔을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 타이 로페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게 책과 멘토다. 네, 그냥 할게요. 네, 책과 멘토다라고 합니다. 책이랑 멘토는 포브스 선정 부자 100위 리스트에서 99.9%가 책을 읽었고 독서광이었고 멘토가 있었어요. 저도 멘토가 있고, 네, 그럼 저도 그 100위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를 할 수 있다. 이 5가지만 있으면 자기주도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도 돼요. 자기가 뭔가 동기가 주어지면 그 동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책을 더럽힌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하겠다는 의지 바로바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멘토님의 동기부여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제가 독서를 통해 바뀌게 된 게 차례차례대로 하나예요. 처음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되게 절망적이고 정말 우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주 싸웠고요.
근데 초격차 멘토링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절박하다. 뭐든 해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욕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학원을 하니까 제가 직접 행동에 옮깁니다. 행동에 옮겨서 행동이 변하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해서 저는 지금 17의 나이에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고 강사료도 받고 있죠. 처음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네. 시간 제가 흑진주에서 블랙홀인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한 15분 정도 짧게 강의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토니 로빈슨보다 흡입력 있는 엄청난 메신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니아니에서 비니를 맡고 있는 신규빈입니다. 네, 제가 오늘 Today a Reader, Tomorrow a Leader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질문하는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오늘 그 책에서 중점적으로 한 내용과 함께 공부머리 독서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계의 문제를 읽는 눈, 그리고 시대적 통찰력,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은 모두 독서에서 나온다. 독서랑 질문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그 비판적 시각이랑 세계를 읽는 통찰력, 이런 모든 것들 다 보면 세계적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죠. CEO들. 그 워런 버핏이 지금 애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현재 CEO인 팀 쿡의 그 세계를 읽는 통찰력 덕분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 덕목도 결국엔 독서랑 질문을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Today a Reader, 오늘은 그냥 책을 읽고 질문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냥 리더이지만, 내일은 그 책을 읽은 걸 통해서 성장하고 리더가 되고 CEO가 되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제목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저번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최영란 원장님과 미팅을 하다가 생각난 아이디어인데요. 저에게 이런 엄청난 슬로건을 생각나게 해주신 엄청나신 분이 나중에 강의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 방금 제가 말했던 Today a Reader, Tomorrow a Leader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광주 싱크족이라는 싱크와이즈를 사용하는 분들의 모임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제가 10대 대표로 축하 강연인가요? 그 사례 발표를 조금 하러 줌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책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배우고 성장했던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사례가 되고 그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고 감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냐,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되었는데 그 중에 세 분 정도가 연락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노션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노션을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하시는 그 어머님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어떤 독서 모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하신 한 어머님도 계셨고, 그리고 재작년 2019년인가요? 그때랑 그다음에 올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소의 주주총회에 가서 워런 버핏을 만나고 조언도 듣고 오신 이현 투자자문의 애널리스트 한 분도 저한테 투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경제를 공부하고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도 싱크와이즈 하는 것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세계적인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은 리더였지만 내일은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인적 네트워크들이 점점 활성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독서랑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도 독서랑 질문을 통해서 독서마당이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고, 또 전화비 인문학 콘서트를 독서랑 질문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성취들, 성과들, 비전의 일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겠지만 그 인도하심이 독서, 질문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세계적인 리더로 될 수 있도록 제 비전을 위해서 아까 300조라고 하셨는데 300조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300조예요. 근데 어떤 분께서 저희 멘토링 해주신 거를 토대로 저는 세계 최고 부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0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조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독서랑 질문을 통해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해요.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독서할 수 있는 가정, 독서할 수 있는 형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온 아이들 모두 다 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으로 하시고 이렇게 함께 유대감을 가지시고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 또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고 이런 독서할 수 있는 여기 이런 책들이 이렇게 쭉 쌓여져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이런 환경이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지도 못했을 거고 광주 싱크족이라는 모임에 가서 제가 사례 발표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지금 이룬 모든 것들, 성취했던 것들, 또 비전까지도 결국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랑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또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프리스크리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작게 선택된 수의 캔디데이트를 온사이트를 불러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 보통은 그런 2단계 혹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ure. So I'm Sechan. So I work in machine learning in here in Morocco. So how did you get here? So I study at Berkeley, so took the BART to Millbrae and then Caltrain up here. It's like 2 hours. Yeah, 1.5 hours, 2 hours. I had to skip some classes to get here. Okay. So yeah. So how did you got to learn about Morocco? Yeah, so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igh growth startups. I consider myself to be very entrepreneurial, so I like to learn about startups that help basically add value to the world. So do you aspire to found your own company in the future? Yeah, I think that working at a startup like Moloko will give me the skill set and the tools to be able to later down the line really work on something that I start on my own. And I think that working at an ad tech startup, especially given that you interact with a lot of different stakeholders, Right. is super good training for entrepreneurial endeavors down the line later. 스타트업은 사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실리콘밸리 전체에서 이직이 워낙 흔하게 있는 일이어가지고 이 캔디데이트이 우리한테 뭐 3년, 5년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꼭 하고 여쭤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거꾸로 이제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걸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롱텀으로 얼마나 커밋하는가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Could you tell me what you know about the workflow from the advertisers all the way to our system? Yeah, would you like me to use the board? Oh yeah, go ahead. Yeah, so I'll do that. So my understanding thus far is that Moloko works with a variety of advertisers. Mm-hmm. And the beauty here is that our advertiser could be in a variety of different industries. Moloko, from what I've heard, has an amazing engineering team, and you're part of that engineering team. So Go ahead. some advertisers maybe actually have like little education about what Yeah. you're describing. So in that case, how would you strategically approach them to Yeah. educate the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Because since Moloko works in a very high-tech space with machine learning, Have you learned anything from like YouTube clips before? from YouTube, Yeah, or any other MOOC materials?
So like in terms of like advertisements and stuff? in any topic. Any topic? Yeah,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Yeah,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자연스럽게 서로 질문이 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좀 낯설죠. 그 당장 이제 실무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가, 팀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가, 이제 자기 생각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기존에 했던 일들 그런 데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런 걸 물어보면서 보통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Okay, yeah, so yeah, thank you for your time. Of course, yeah. So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Or I guess one question I'd have is, you know, as a new college grad, how much responsibility would I, for example, have at Moloko just starting out? So it's like 마지막 질문도 시원하게 하네요.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Yeah, so that's a great question. Yeah, so that's a great question. Yeah. So from a young age, I did debate, public speaking and debate. I think what was really helpful with that is two things. The first is you get over your fear of public speaking very fast. I was always, told to ask a lot of questions and to be, not scared of looking dumb. Because sometimes, a lot of students, they don't want their friends to be like, oh, he doesn't know. But that's how you learn. That's how you get better. And then finally, I did a lot of debate, as I just said. So I would go on stage and I would talk about a lot of different issues. And the good thing about that is that even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very well, just because you're talking about it and you're explaining it to different people, that consolidates the understanding. And so you get better at that. And at the same time, you learn great communication skills. So I think that those are skills that I learned at a good young age. And I keep trying to get better at them. This job will only allow me to get better at that. 질문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새롭게 배우는 것이 네, 방금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 시카르라는 면접자가 내가 어떻게 이런 발표들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거리낌 없이 또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배경, 교육 환경을 설명해 줬는데요. 그 중에 질문, 토론 나왔죠. 근데 저는 독서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카르한테는 독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였어요. 내가 만약 시카르가 독서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수준의 발표와 이런 수준의 애티튜드와 이런 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저는 시카르에게는 독서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독서는 내가 진짜 베이직하게 깔고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를 빼놓고 그냥 질문과 토론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과 토론 모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질문하는 독서의 힘, 그리고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다 나오는 거죠. 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카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맵을 그려가면서 발표를 하고 면접자가 감탄을 하고 또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That's a very good question 이라는 애티튜드까지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됐잖아요. 저희도 제가 이 영상을 초격차 모임 중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 시카르의 태도, 애티튜드를 보면서 저희도 모임 중에 질문할 때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라는 그 습관, 태도들을 장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싱크대 출범식 때 특강을 하고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할 때도 제가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두도록 도와주신 질문 굉장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시카르. 하지만 시카르 죄송하긴 한데 대단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독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들, 저희 독서마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초격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시카르가 교육받고 있는 환경 그 이상 플러스 알파의 교육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준비가 된다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독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교학 성장하는 그런 능력만 갖춘다면 이 시카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카르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카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깊이 있는 나눔을 하고 서로 만나서 유대감을 가지고 뭐 밥도 먹고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나와서 강연도 하고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강연하러 와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우주적인 공동체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런 공동체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광역싱크족에서 질의응답 시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 때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규빈 학생에게도 슬럼프가 있을 거고 업앤다운이 있을 거고 또 트라우마나 아니면 좌절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실패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 방법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라는 걸 빼놓지 않았고요. 가장 먼저 답한 게 공동체였어요. 제가 공동체가 없었으면 여기서 강의하지도 못했고 독서도 못했을 거고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비전까지 다 없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제가 공동체가 없었다면 진짜 제 비전, 가족 공동체도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 형제 공동체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 3가지인데 그것들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가족이 이렇게 모여있고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대감을 생길 수 있고 유대감이 생길 수 있고 유기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우주적인 공동체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독서하고 질문하고 나눔하고 토론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만 잘 활용하셔도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또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독서하고 질문하고 토론만 집중해도 이 시카르처럼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카르가 딴 거 한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하고 질문하고 토론 이 기본 3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또 비전이 있고 공동체가 또 시카르에도 공동체가 있었겠죠. 공동체가 있었기에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3가지는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 시카르처럼 되고 싶다는 비전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최고의 CEO 그리고 비전 멘토이자 남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멘토링해주는 그런 멘토 존재가 되는 게 제 비전인데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 뭔가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공동체인 거죠. 공동체가 있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질문하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그 효과는 배가 돼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엄청나게 밀어붙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핵심이었던 질문하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그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시고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갖추고 개발하고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저는 세계적인 인재가 되고 그리고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한국을 G2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그 부분과 비전과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멋진 비전적인 삶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물이 독서법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3분의 강의 해주신 비니안이 그리고 염진영 학생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그러면 우리 강사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나오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축복의 메시지를 써놨어요. 세계 최고의 메신저 염진영 학생. 하지만 세계 최고의 메신저 신규기 인사. 자, 우리 이 모습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 친구들 예찬이 다음 모임 때 이렇게 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10대인데 저보다 강의를 훨씬 잘하고 저는 이제 40살에 물고가 튀어가지고 조금 강의를 막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는 정도인데 쟤네들은 20대 때는 얼마나 성장할까? 30대 때는 미쳐버리겠구나. 아름다울 미자 씁니다. 미친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40대 때쯤이면 진짜 세계 최고의 자산가가 될 수 있고 서번트 리더, 비전 멘토가 각 분야에 있어서 비전 멘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핵심은 공동체, 독서, 토론, 가정. 저는 이 핵심 키워드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비니안이의 아빠이자 작게 썼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제 원포인트 레슨을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이 책에 보시면 공든탑일수록 무너집니다. 그렇죠. 저는 비니안이를 오히려 공을 안 들였어요. 그랬더니 되게 견고하게 세워져요.
공든탑일수록 무너져서요. 더 공을 들여요. 더 빠르게 무너지는 그런 메시지를 이 책에서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 중학생만 되면 성적이 떨어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셨죠? 제 메시지가 아니라 앞에서 간증이자 메신저 역할을 해줬던 우리 진혁 학생과 규한 학생과 규빈 학생의 강의를 듣고 이 답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 2차 급변동 구간을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학교에서 평균 50점도 안 되는 아이가 딱 3개월 최고차 멘토링에 들어와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독서하는 습관을 제가 터치해줬고 정리하게 해줬고 국내 포털을 쓰고 발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라인이었지만 전국 각지에 있는 12명의 학생들이 토론하고 나눔하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친구는 있어요. 근데 저는 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12명의 아이들 중에 아웃되어 나간 학생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원 주도용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기대함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아이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많이 기대했네요. 그리고 쑥 나가버린 어머님도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규빈이, 규한이나 진혁이가 하루에 됐냐라고요. 진혁이 처음 만난 날은 3개월 전에 만난 게 아니라요. 2년 전에 만났어요. 2년 전에 어머니가 질질 끌고 왔어요. 그때도 시커멓게 입고 와가지고 제 앞에 다리를 다 꼬고 앉아가지고 완전 나 일진이야.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됐던 그 아이였는데 제가 어머니께 처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이 잘 키우셨습니다. 아이 잘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님이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일주일에 학교에 4번 이상 불려가요. 근데 아이를 잘 키웠다고요? 학교 기준에서는 제가 문제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엄청난 창의적인 아이 씨앗을 갖고 있어요. 이 원석을 다듬기만 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때 제가 막 던졌어요. 믿음 가지고. 근데 불과 그 1년 6개월 동안에도 엄청 빼질거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센터에 올 때마다 놀아줬어요. 들어줬어요. 뭐 무리하게 안 했어요. 왜냐면 얘한테는 시간이 자산이고 시간이 재산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바뀌면 그쵸? 99도 온도가 올라가도 1도가 모자라면 안 끓잖아요. 근데 그 1도를 못 기다려가지고 99도까지 이렇게 온도를 높여놨던 그 시간들을 한 번에 다 포기하는 게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비전 멘토링 했을 때도 진짜 대충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추격차 했는데 얘가 끈을 놓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잘 지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초격차를 신청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너 오기를 기다렸어. 우리 여기서 한번 일 내보자 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1주차 2주차 때도 설렁설렁 됐어요. 전문 용어로 깐죽됐어요. 근데 갑자기 3주차 때부터 슬슬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면서 3개월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문해력이 좋아지면서 애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 언어력이, 이 흡입력이, 발표력이 몰라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터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가 책을 사서 보고 비니안이랑 비즈니스 트립도 한남이랑 강남을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면서 자기 비전, 의류 사업가로서의 비전을 명확하게 장착을 하는데 여전히 스포츠카, 문이 이렇게 열리는 스포츠카에 대한 야망은 있어요. 그걸 제가 작시 쳐내주고 있어요. 꼭 스포츠카 3대를 타야 되겠니? 이렇게 문이 꼭 위로 열려야 되겠니? 그 돈으로 좀 섬기면 안 되겠니? 너 근데 분명히 그 재산은 가져갈 존재다. 계속 그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진혁이 얘기해 3개월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교과서라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그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그거를 안 해주고 어마어마한 것을 해주는데 돈을 한 달에 수십만 원, 여기 송도에서는 수백만 원씩 쓰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에게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공든탑일수록 빠르게 무너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혁이가 문제는 듣는 공부에 있다. 사고육은 읽고 이해하는 공부 아닌 듣고 이해하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아까 진혁이가 설명해서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초등학교 독서 지형도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으로 표현하면 유러시아가 굉장히 크잖아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독서 그리고 애들이 호기심을 흥미를 못 가지니까 재미를 못 찾으니까 학습 만화로 드라이브를 해요. 여기 아까 계신 어머님도 아이에게 학습 만화 얘기를 많이 제가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학습 만화를 이 대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쉽게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 도서 코너에 보면 아이들이 100명이 앉아 있다면 99.9명은 이렇게 학습 만화를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안 읽으니까 글밥을 눈 근육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만화책이라도 봐. 근데 유익한 학습 만화를 봐. 이렇게 해서 학습 만화책을 읽는데 그 중에 저 구석에 한 아이는 글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머님들이 바라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 반경 주변 5m를 다시 한번 관찰해봐라. 뭐가 있을까요? 뭐가라고 하니까 누가 있을까요? 네, 책을 읽는 부모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까 규빈이가 얘기했죠.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지금 이 공동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지금 책을 소재로 매개로 만난 공동체잖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빙고 게임 할 때만 탈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요.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 이게 굉장한 환경 설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 영역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글밥책을 읽는 아이들이. 공부머리를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아까 규빈이가 얘기를 했고 규환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진여이가 얘기를 했어요. 독서는 전방위적인 뇌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두엽만 발달해요. 그 반사신경만 되게 줘요. 본능적인 반사신경. 딱 뭐가 치고 들어오면 그래서 애들 분노하는 애들 되게 많은 거예요. 예, 후두엽만 자극해요. 영상을 들어와서 영상을 이렇게 읽어내는 능력이 바로 후두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언어로 바꾸는 능력은 축두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뭔가 내 비전과 연결시키고 사고하고 하는 사유하는 성찰하는 뇌는 전두엽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것들이 또 연결하는 뇌가 소뇌까지인데 이 뇌의 영역들을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뭘까요? 비싼 학원 가서 공부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가 전방위적인 뇌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거를 상담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들 불안해하니까 자꾸 학원 보내요. 학원 보내면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뇌를 듣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후두엽 쪽으로 가요. 후두엽만 살짝 써요. 그러니까 축두엽, 전두엽과 소뇌를 쓰지를 못하는 뇌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잃어가는 게 뭐냐면 인성도 잃어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영성도 잃어가요.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은 제일 치명적인 거죠. 영성을 잃어갑니다. 신적 존재를 이 전전전 갓스팟이라고 있어요. 뇌에서. 그것을 이미지네이션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영성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뇌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뇌신경 가수성에 대한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아까 규한이가 얘기했고 또 규빈이가 얘기했고 진혁이가 그렇게 지금 그런 존재로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독서 교육의 핵심은요. 지식이 아니라 재미 요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도 책 읽자라고 하면 지식적인 거 넣으세요라고 하면 읽을 사람 없어요. 재미있어야 책을 읽죠. 저는 저기 있는 책들이 다 재미있어요. 왜? 사람을 살리는 제게 주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독서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읽느냐를 좀 우리 자녀들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 또 대하는 태도를 좀 이렇게 좀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 책에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 방법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책을 재밌게 읽을까? 그 질문을 가져가시는 게 오늘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사실은 규빈이 교환이랑 홈스쿨링하고 그렇게 독서를 시켰던 그런 그 이면에 이런 비전적인 어떤 저만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학 과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런 대학을 가야 되나?
한국의 뭐 명문대라고 하는 그 대학을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 많은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시카고 대학을 알게 되고요. 뭐 미네르바 스쿨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와 진짜 괜찮은 학교다. 근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2014년도에 태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세계적인 하버드대에 합격한 아이들도 못 들어가는 학교예요. 온라인으로 학교 건물이 없어서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현장 각국에 가서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토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학교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검정고시라고 뭐 이렇게 홈스쿨링해서 어떤 그런 자격 조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존재 자체에 역량이 갖춰져 있으면 이런 아이들을 스카우트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교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딱 본 게 태제대학이라고 한샘에서 회장님이 3천억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네르바 스쿨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4개국에서 인재들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역시나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한 지인분께서 규빈이 비아니 금융 멘토께서 그 단톡방에다가 이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캠퍼스 학부 전공의 시대는 끝났다. 동서양 두루 이해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목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함량을 위한 태제대학 신입생을 내년 3월에 모집하겠다, 오픈하겠다. 이게 공지가 뜬 거예요. 염지호 태제대 디지털 대학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총장님으로 이제 세팅이 되셨습니다. 스탠퍼드대 정치학 박사님이신데요. 매일신문 2020년 6월 8일자로 그게 떴어요. 나중에 그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보죠. 태제대학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태제대학 설립계획의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지금의 교육 방식이 시대에 부합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동서양을 대표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에서 학생을 구로 선발해 큰 비전을 지닌 인물들을 키워내고자 한다. 세계적인 명사는 물론 노벨상 수상자, 유수대학 손꼽히는 교수들을 섭외해서 학생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코칭과 멘토링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업 원격, 교수와 학생 모두 각각 다른 장소에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완전 미네르바 스쿨 방식인 거죠. 성적 줄 세우기식 선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 제일 궁금하시죠? 국내에서 100명이고요. 나머지 4개국에서 100명 뽑습니다. 학교 입학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원 채우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요.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빈이 내년에 태제대학 한번 지원해 보기로 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주신 그 어머님이 그 빈이한이가 태제대학 우선순위로 뽑힐 것 같다라는 확신에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연령 제한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규빈이랑 동문해보고 싶어요 라고 문을 두드려보고 싶다고 야 되게 기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업계획서 이거 보세요.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등 서류를 바탕으로 5배수를 뽑은 뒤 3차례 면접 최종 선발. 학업 성적이 좋다고 뽑지 않는다. 학업 계획서가 중요하다. 이거 뭐예요? PQ 능력이에요. 프로젝트 능력을 얘기하는 자기 주도 능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면접은 학업 능력을 테스트하는 심층 면접. 스피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정체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교수들이 인적성 면접을 진행할 것이고 거기 인성 본다라는 거예요. 다 나와요. 얘네들 이렇게 앉아서 3분만 얘기하면 아니 3분이 아니라 그냥 앉는 다리 꼬고 앉는 태도만 봐도 인성 나와요. 네. 마지막 면접에서 리더로서의 강한 욕구, 학업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300조 자산가의 꿈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 몇 명이 있을까요? 그 비전 나눔만 살짝 하더라도 이 부분 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입시용 스펙 거른다.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인성이 갖추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고 대소도 안 된다. 네, 어때요? 만만해 보이시나요? 버거워 보이시나요? 네, 만버거워 보이시나요? 그게 맞아요. 만만해 보이지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다려져요. 네, 어떤 흥미진진한 면접 결과가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1학년 과정은 기본적으로 무전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문사회융합, 자연과학, 뭐 이런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 등 4개 전공 영역에 따른 세부 과목 10개 안팎의 교양 과목, 현장 학습하면서 캐스텀 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서 30여 개를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 온라인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영어 교육 시켜야 되네. 그렇게 규빈이 교환이 영어 안 했는데 진혁이 영어 안 했는데 어떡하죠? 4개국에서 한 학기씩 머물면서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의 외국어와 컴퓨터 언어를 2학년 1학기에 중급 이상 습득해야 한다. 머스트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영어 교육 얘기하는데요. 영어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필수적으로 영어 몰라도 된다라고 또 다른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요건들만 갖춰놨다라고 판정이 되면 얘네들 데리고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미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변화가 급선무인가? 만연한 사교육, 공교육의 붕괴, 저출산 이런 문제는 대학 입시에서 비롯되었다. 사실은 대학 입시로 얘는 여파가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서 아이들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안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지금의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발판, 대학 교육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이 중요했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냈어요. 평균 수명 60대였던 시절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20세 이상 살게 됩니다. 근데 지구온도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얘네들 50살 살다가 증발돼 버릴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 죽음을 잘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굉장히 사모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학 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이거를 키워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도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구성해 나가길 바란다. 근데 교육 정책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지체 시간이 50년이라는 거 로버트 교사께 ABC 책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은 60년 걸리고요. 교육은 50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의적 이 큰 교육, 이 거대 조직 안에서 이게 바뀌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칼리지, 또 마이크로 처치도 뭐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 공동체 개념으로 여러분들 커뮤니티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2, 30년을 내다봐야 된다. 획일하던 입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업생들이 어떤 진로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가? 뭐 이런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들려주고 싶은 말. 이거 어머님들이 첫 문장 딱 되자마자 읽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큰 목소리 읽으세요. 멈칫하시는 분 안 됩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엄마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엄마가 교육 학원식 공부하고 암기식 교육 그거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듣지 않는 거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들은 엄마 말씀을 걸러 들을 수 있는 자격 정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혼쭐 나요. 엄마 말 듣지만 학원 말 듣지만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를 산 부모가 미래를 살아갈 자녀에게 해주는 조언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내려놔요. 내려놓고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탐색해가는 아빠, 조력자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도 속지 마셔야 돼. 여기 학원 원장님들이 계셔서 조심스러운 멘트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 여기 원장님들은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들은 공포 마케팅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슴 아파하세요. 여기 막 1층에다가 저번에 식사하고 원장님이랑 광주에서 식사하면서 오는데 1층에 95점, 90점, 90점, 100점, 100점 명단을 막 해서 현수막을 딱 걸어놨어요. 원장님 가슴 너무 아파요. 이 공포 마케팅, 우리 아이만 도태된 것 같은 90점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쭉 얘기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동남아 전문가가 되면서 베트남 대학 진학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 현장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이 그렇게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30년 후를 상상하라. 대학 졸업장은 자신의 전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 어디 신학대학교 나왔는지 어디 대학원 나왔는지 몇 학점 받았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대 나오신 아버님도 계신데 안 물어봐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대학 진학이 끝이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지 끊임없이 궁리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녀 교육이랑 하얀 도화지를 주세요. 그게 불확실성에 아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네가 그리는 게 저는 그리고 얘네가 색칠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둘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걸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메시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초긍정 마인드로 우리 부모님들 미안해하면 청격차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안해가 뭘까요? 믿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하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묵상하고 엄청난 원워드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배가 고프셔서 그런 거죠. 반갑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이가 큰애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복학 준비하고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태제대학 신문에서 작년에 봤어요. 근데 또 염재호 총장님이 또 이끄셔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지금 항공우주 쪽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했고요.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규빈이 교환이 미네르바 스쿨 보내신다고 해서 되게 이제 복수를 찾는데 이제 이 학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독서 쪽에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기다림이에요, 사실. 근데 저 친혁이 엄마 되게 존경합니다. 기다림의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혁이도 너무 멋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목사님의 그 아이들에 대한 믿음은 어디까지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 애들하고 지금 초급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책을 선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나라 독서 지도 방법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공동체 모임 저도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학교 나름대로 광주에서는 사실 엄마들한테 사실 정신교육 시키는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 책도 많이 읽으셨지만 공부머리 독서법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아이의 그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읽는 책들이 제일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질리게 시키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항상 어머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요. 왜 행복하냐고 제가 물어볼까요? 부모님들께. 왜 물어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싸움을 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화살이 가죠? 아이들한테 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행복한 엄마여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제일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엄마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엄마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목사님이 아까 친혁이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쟤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감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지금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열정을 담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실 독서와 여행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사교육보다는 정말 큰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직업이 지금 4번째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아가씨 때는 사회복지사였고요. 동성부서. 그 다음에 아이 큰애 기를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아이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제가 책에 대해서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펜에서 한 3년 공부했고요.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책으로서 학습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정석 독독이라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리딩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직업이 변화된 거에 저희 아이들의 성장하고 또 관련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굉장히 도전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도전하는 아이들이 돼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안 보내고 저희 애들은 다 외국으로 내보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글 질문하는 법 있잖아요. 토론식 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많이 고등학교 때 가서 더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경쟁자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저희 엄마들한테 우리가 광주라는 촌 지역에 살지만 정말 내 옆에 친구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고 정말 글로벌하게 전 세계 아이들과 같이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엄마들이 10년 뒤나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국어 점수 몇 점 올리기 위해서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몇 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이제 그 독서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성의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식은 네이버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창의성 부분에서 지금 아까 4, 5, 6 부분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식적인 거를 좀 확장시켜서 사람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홈스쿨링 하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거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진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에서, 공교육에서도 보면 진로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사실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한 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교학점제 지금 도입되고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미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진로 선택을 하고 내가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 가서 그 공부를 미리 고등학교 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이 먼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되면 진학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진학도 지금은 서울 소재 학교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어디 대학이 정말 그걸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지 그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공교육은 거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로사 하는 지경이거든요. 이제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내신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이 자퇴율이 많은 이유가 그걸 사람이 다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로가 먼저 나와서 그 진로에 맞춰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하면 쉽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유엔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박영숙 씨 거 책을 저희 애들을 제가 진로를 먼저 잡게 된 계기가 그 유엔 미래 보고서 2020을 제가 2008년도에 읽었어요. 근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030, 2040을 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 진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가 벌써 3년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책이 이제 세련미래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앞당겨진 미래가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건강과 수명 연장은 어떻게,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경제와 일자리, 거버넌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육 파트를 제일 많이 읽었는데요. 교육 파트가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미네르바 스쿨이 할지 테디대학교 그 스타일로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샘
저기 회장님도 그러지만 그 염재호 총장이 고려대도 이끌 때도 굉장히 혁신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친구들은 태제대학교 도전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희 둘째한테 정말 지금 요구하는 게, 저도 이제 이 태제대학교 강의 그걸 들었을 때 우리 애한테 이걸 한번 도전시켜볼까 사실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벌써 군대 갔다 오면 남자애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끊임없는 저의 또 그 설득이 또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여기 와서 하나의 또 힌트를 가져간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에너지, 그 다음에 기술 우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책이 거의 한 300페이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셨으니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 건지만 좀 읽으셔도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력, 독해력, 배경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규환이가 발표한 거를 보고 제가 강의할 것을 규환이가 다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독서력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들이 재미가 있어야지 앉아서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기 시작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사실 독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독서력 바탕 위에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독해력이면서, 사실 지금은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해력이었는데 EBS 교육방송에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계속 방송이 나오면서 지금은 문해력, 리터러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은 아이가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해하면서 읽는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책은 정말 오래된 책들이 많아요. 저희가 읽고 있는 책들은. 그러다 보니까 배경지식 부분에서 정말 최근에 나오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잡지 있죠. 잡지나 아이들용 신문도 굉장히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것들은 그걸 보면 조금 심화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올바른 독서는 이 세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능력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한 달 전에 뵙고,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시스템에 한울이나 세교 솔룬이나 그다음에 주니어 플라톤이나 다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책, 그 수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한테 맞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독해력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집중력이랄지 그 애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리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직관력이 길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어휘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잡힐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추론할 수 있는지,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문제들을 애들이 접하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집중 독서 위주로 시킬 거기 때문에 독서 방법이나 독서 지구력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기초 레벨부터 10레벨까지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7단 테스트를 원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까지 해드릴 건데, 기초 레벨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동화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동화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되게 인지 능력 부분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그림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상을 하는 거고요. 그 연상이 된 친구들은 다 장기 기억으로 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레벨부터 이제 10레벨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 2레벨 책들이 그 아이들한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림책 읽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4레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잡히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레벨이 아이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 6레벨 정도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사실 추론적 사고랄지 비판적 사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들 같은 경우는 추론적 사고 능력이 어느 정도는 발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면 중학교 정도 가면 사실 비판적 사고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야 되고요.
고심 레벨이 이제 인문 철학적 부분이어서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대학교 가서 그거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독서력이 안 되다 보면 독해력이 안 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대학은 다 입학을 해요. 근데 자퇴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신문에 안 나와서 이렇게 모르시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학사정과 이제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 있죠. 학교 성적만 가지고 들어간 애들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책을 읽히는 것이 유일하게 리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교육 영역, 공학 영역, 자연 영역, 예천 영역, 의학 영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아이들은 저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읽혀요.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삼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저는 좀 굉장히 좀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뭐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너는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 그럼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데 공무원을 한대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너무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로는 정말 요새는 뭐 키자냐 같은 데 가서 진로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으로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유치원 같은 데서는 그거 하잖아요. 아이들 활동이요. 근데 꼭 사자 붙은 그 활동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위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계속 밀어넣기식 지금 수업만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감보다는 의무감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아이를 정말 관찰하는 부분에서 정말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딩 도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굳이 이거는 하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 능력에 맞춘 레벨별 독서랄지 편독을 막아주는 장르별 독서. 근데 이제 편독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아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융합형 인재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영역별로 다양한 아까 뭐 모든 책이 뭐 지식이 한 곳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편독을 막아주는 장르별 독서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통한 계열별 진로 탐색 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독해력과 사고를 길러주는 입체적 독서는 이제 아이들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딱 분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엄마들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로 하면 애들이 안 믿어요. 컴퓨터를 딱 가지고 본인들한테 이렇게 너가 책을 읽었는데 이래 그러면 그거는 너무 믿는 거예요. 애들이요. 말로 했을 때는 이게 신빙성이 없어야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동안 독서를 딱 했던 걸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오정칠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뇌가 따로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그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5학년, 6학년 책이 사실은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용 내용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 독서 부분이 안 된 애들은 5학년 때부터 굉장히 독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5학년, 6학년 때 얘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를 거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거의 뭐 그림책을 읽으러 온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격차가 그때 못 해버렸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책 내용을 거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도 두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리딩 프로그램의 모든 책들이 이 두뇌 발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저는 이제 푸르미 아빠의 그 독서영재법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부부가 결혼하기 2년 전부터 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용히 너무 애들을 키웠죠. 근데 아이의 두뇌는 1세 정도에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된다는데 그만큼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노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골고루 뇌가 발달된 시기라고 하고 영학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소근육 발달시키는 거 있죠. 오감 교육을 지금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4세에서 7세에 사고 기능과 인간성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는데 저는 조금 애들을 엄하게 길렀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애들을 봐주시는데 얘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되고 안 되고를 조금 저는 구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런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초등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척도역 부분이 발달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랄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고는 이제 그때 훨씬 더 이제 발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정체성 형성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항상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정체성 형성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이 이제 지금 현재는 미국 교육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템 융합 교육이라 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수학 과학 쪽에서는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지식을 한가지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과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인문교육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과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은데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해서 지금 인문학 교육이 뜨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먼저고 인문학적 교육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이과 통합이 이제 인문학적 영역까지 또 깊이 들어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이 책을 보면 기초 레벨부터 4레벨까지는 사실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이제 5레벨부터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애들이 주제를 일치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아이들이 말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정말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듣기 위주의 학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책을 앉아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도의 정신 집중 기능을 저희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휘 부분에서 굉장히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본교육에서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학년 레벨에 맞춰서 최소한 교과서 어휘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어 수학 학원에서 돈 투자 대비 효과를 보려면 이 아이가 4학년인데 교과서 어휘가 5레벨, 6레벨 정도는 돼야지 효과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투자 대비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기 이제 목동 원장님 와 계시는데요. 목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고등과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등과정이 이미 끝났으면 중학교 성적 100점 다 나와야 되죠. 근데 그들이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과정이 끝났어요. 근데 중학교 시험 보면 6, 70점대가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는 단어를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엄마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애들이 있어서 좀 말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인 학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힘들고 정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그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가장 최고인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 수학보다는 사실 독서에 치중해 주시면 훨씬 더 경제적인 원리로 봤을 때 돈 투자 대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준보다 낮은 책을 읽히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아이들 테스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책 쪽에 많이 좀 거기는 좀 편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만 하고 문학만 좋아하는 애들은 좋죠. 근데 이제 교과과정 자체가 문학만 읽을 수는 없거든요. 비문학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문학까지 같이 읽는 게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본인들의 진로 찾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고 세계 최초 시도 책 경매 릴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자를 모셔서 짧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거라 약간 버벅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운데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온 최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유명한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작년부터 이제 독서 모임 비슷한 걸 하면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했었고, 사실 이 책을 하면서 제가 좀 아무 생각도 없이 돈을 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반성이 돼서 한 2번 정도 하고 본계적도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본계적도 한 10장 정도 정도로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책이라서 다 있으실 건데 아마 그래도 제가 한번 첫 경매로 네, 경매 추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낙찰 받고 싶은 분들 손 드시고. 네. 자, 한 분, 두 분. 네, 두 분 됐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하십시오? 아버님부터. 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선한 부자가 되고 싶고 선한 부자 나눔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 책을 읽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부자의 바늘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경매 신청합니다. 네. 자, 아버님은 최종 경매 낙찰 누구에게? 아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책 받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책 경매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다음 아버님 앞에 나가셔서.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임병찬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려요, 임병찬. 네. 저는 이제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전에는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으로 인해서 계획이 정립이 되고 또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당시 전화번호가 뭔가요? 했더니 저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왜 뇌를 그런 기억하는 외운데 쓰냐? 뇌는 창의적인 것을 써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쓸데없이 외우거나 어떤 계획을 이렇게 기억할 때 그 뇌를 필요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 3P 바인더를 활용을 해서 뇌를 필요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창의력을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뇌를 좀 창의력을 키우게 하거나 또 독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경매. 네, 한 분. 한 분인가요? 한 분? 네. 그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라 많이 가지고 계신 책이에요. 네, 그러면 바로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한 책이에요. 네,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저는 뉴노멀 책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만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깊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그걸 어떻게 살려야 하나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민 한 명 없나요? 네, 이 신앙적인 접근이라 약간 경매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으면 그럼 규빈이가 바로 낙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명성이 우선순위입니다. 다음은 이거 상당한 치열한 저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책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생이 변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변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 중1 때인가요? 제가 왼발 슈팅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한 달 동안 왼발 슈팅을 계속 연습했거든요. 안 돼도 계속 하고 무릎이 뼈가 막 떨어졌는데도 계속 하고 그래서 끈기를 배우고 또 뭔가 성취했다는 성취감을 배우고 그래서 근데 그 손흥민 선수를 교육해 주신 이 송정 감독님의 교육관이나 인생관, 가치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인상 깊어서 이 책을 한번 정독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서 한번 보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여러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한 분? 저분 혹시 꾼 아니신가요? 네, 예찬 2명. 네, 그럼 다시 어필하십시오. 어머님부터. 잠시만요. 제 경매도 경매 희망가가 있잖아요. 제 경매 희망가는 진정성과 필요성입니다. 좋아요. 네, 진정성과 필요성. 네. 어머니. 저요? 네. 그래. 그걸 어필하십시오. 아니 저는 저 책 최근에도 기사로 가서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직 구분을 못해서 제가 갖고 싶습니다. 네. 다음 우리 예찬. 저는 그 비니 형의 비니 형 12멘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12멘티 중에 한 명이 되고 싶고 또 비니 형아가 선정한 책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책을 어머님 진정성에서 밀렸어요. 자, 결정하시죠. 네, 2번 연속이나 못 봐도 죄송하지만 제 멘티로 픽한 예찬이에게 책을 들고 가지고 나가. 네, 엄청난 의미 있는 경매 낙찰의 시간이에요. 박스까지. 진짜. 자, 다음. 일단 저는 12살이라 아직 인생책이 없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가져왔는데 지킬 박사 아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이 재밌기도 하고 이 안에 풍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재미있는 스토리 안에 풍자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또 있나요? 네, 평소는 들지 말고 본인 손을 들고. 그러면 네, 어머님 그냥 바로 낙찰? 네, 낙찰.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실은 저는 인생을 바꾼 책을 최근에 책은 목사님이 소개해준 책만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밤까지 고민해서 책은 못 샀습니다. 근데 고민하면서 책장을 막 뒤졌는데 아 맞아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변했지라는 책이 한 권 있으면 들고 와서 새 책은 안 되게 미안한데요. 저도 신앙서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서 제 신앙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게 다 원래 갖고 있구나 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놓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부 때문에 내려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왜 다 공부에만 치우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볶아대지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삶 자체를 놔주고
또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 쪽을 놨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주고 싶은데 신앙서적이라 얼마나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엄청난 책인데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 되게 필요한 책입니다. 네, 그럼 바로 낙찰. 의외로 신앙서적이 낙찰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저 책 받아가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주일학교 성당 나왔는데요. 주일학교 교육인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리포트 숙제를 내는 것 중에 하나 이 책이에요. 이제 사실 교황님이 쓰신 책인데 교황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불과 50년부터 앞에서 이제 이렇게 뜨겁게 소멸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경 문제나 이 지구상의 문제들, 우리 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지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네,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님. 네, 많이 아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이 낙찰 경매에 도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벌써 반응을 딱 보면 그 분위기 알잖아요. 근데 아버님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없으시잖아요. 혹시 자기 책 나눠가실 때 어머님 나오셔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진정성이 없는 건 이건 아닌데 제가 인생투로 가져온 책은 몰입이거든요. 그저께 황명민 교수님 만나고 나서도 제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니 정말 편한 상태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공부인데 아이들이 아직 그런 걸 모르고 계셔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도 있지만 성공과 행복은 몰입의 깊이에 달렸다. 독서도 마찬가지, 토론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에 몰입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느냐에 되게 중요한 책이어서 저도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읽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아무도 다음 책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식사비 찬조의 10분의 1 하실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없나요? 혹시 교환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괜찮겠네요. 필요하신 분. 책 혹시 준비하신 마지막이신가요?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에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상에 이제 펼쳐냈구나는 그런 책인데요. 도착을 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교환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저 몰입이라는 책을 경매하시겠어요? 제가 가져가고 여기다 드릴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선물 결정하시고. 이 책도 되게 유명해서 거의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독서 모임에서도 다뤘었던 책인데 프레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프레임이 관점이고 우리가 한 관점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되게 여러 관점으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성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바뀌어서 더 성장하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VR을 끼지 않고도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환이 책은 진정성이 있으신 어머님이 받아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R을 끼지 않고 메타버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소감, 우리 오늘 모임에 함께하신 소감을 우리 아버님들 위주로 좀 인터뷰를 좀 하도록 짧게 저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짧게 우리 임병찬 아버님부터 네 어떠셨는지요?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약간 늦게 와서 너무 아쉬웠고. 네, 저도 아쉬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떠셨는지요? 저도
이렇게 이런 데인지 모르고 왔는데 아, 그랬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떠셨는지요? 저는 좀 기사로 따라왔는데요. 사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여름 휴가를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떠셨는지요? 예, 오늘 어떻게 했는데 좀 많은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서 가고 또 아까 뭐 최영란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뭐 독서와 여행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운다는 말씀 이렇게 와닿아서 좀 또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를 다 들으신 아버님 제일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말씀 어떠셨는지 오늘? 저도 그냥 아무 얘기 못 듣고 지금 처음 왔는데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많은 도움을 얻고 가게. 네, 저 이전 어머니 항상 저한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를 자꾸 레버리지 하세요. 같이 인천에 사시는데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연락을 하셔서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영상이라서 찍힌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